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흘 전 소행성이 지구 대기권을 지나며 불타다 영국 상공에서 폭발했습니다. 이 소행성은 대기권에 진입하기 6시간 전에 존재가 확인됐으며 크기가 1m로 작아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GPS 신호가 잡히지 않는 실내에서 5m 오차 범위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실내 천장에 일명 의사위성을 설치해 위치 신호를 받는 건데 이를 통해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의 위치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다른 기관에 퍼진 폐암세포를 전이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폐암 유전자들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전이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핵심 유전자 3개를 찾아냈습니다. 먹는 약 대신 스마트폰으로 불면증을 개선하는 디지털 치료기기가 개발돼 처음으로 식약처의 치료기기 허가를 받았습니다. 불면증 인지행동치료법을 적용해 모바일 앱으로 매 수면 기록을 분석해서 수면 습관 개선 방안을 제시해주는 방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M두창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WHO는 M두창의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발병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튀르키예 지진 대참사가 발생한 뒤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절망이 더 커지고 있지만 한 명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필사의 노력은 기적 같은 생還소식을 잇따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신라 같은 희망의 의지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구조 현상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Çek, 2, 3, çek. Hadi bir daha. Geldi hadi. Yavaş. Tamam çek. Tamam. 2, 3, aç. Yavaş. Hadi. Yavaş hadi. Gel Şükrü gel. Zor şu an. İnşallah bir şey olmaz. Haydi bismillahirrahmanirrahim. Madenciye bırakın. Abla, gücün yetmiyor da. Abla, az gerçek. Madenciye bırakın ablam şunu. Tamam, bırak. Bekle. Bak biz Kocaeli itfaiyesinden geldik. Seni kurtaracağız. Seni ben bir göreyim. Evet abi. Bekle dur. Tamam göreyim seni. Neredesin? Yüzünü görebiliyor musun? Bak yanındayız. Korkma tamam. Biz Kocaeli itfaiyesinden geldik seni kurtarmaya. Tamam mı? Ya Allah. İyi misin? Yanında kimse var mı? Ya Allah. Kimse var mı senin yanında başka? Ayaklarını oynatabiliyor musun? Tamam abi tamam. Tamam. Sakin ol seni alacağız. Tamam bekle orada. Ya Allah. Bekle sakin ol alacağız. Tamam.
Oksijen gelsin, oksijen. Oksijen. Yapılan denetimler sonrası 25 bina için acil yıkım kararı verildi. Human can live in about like 20 days because we remember from Izmit, Istanbul earthquake, and this place I remember like 18, 19 days after they find humans still alive because if not for some place, if still have place can stay, it's possible. 네, 튀르키예 강진 피해를 돕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건 역시 방한용품인데요. 보내면 안 되는 물건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날벼락처럼 찾아온 대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튀르키예 사람들. 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건 이불과 침낭, 겨울옷과 신발 등 방한용품입니다. 당장 몸을 누일 곳도 없는 상황에서 최초 지진의 진앙이었던 가지안테프는 아침이면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시거처로 쓰일 겨울용 텐트는 30여만 개나 부족하다는 게 튀르키예 대사관과 자원봉사자들의 설명입니다. 이불이나 조금 따뜻한 것들을 조금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텐트나 이런 것들 많이 지금 부족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 체계가 무너져 위생 문제도 심각해 청소용품이나 여성용 위생용품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먹을 분유나 이유식부터 잘 썩지 않는 통조림이나 물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튀르키예인들은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돼지고기가 들어간 음식은 먹을 수 없는데요. 이렇게 봉지에 한가득 담긴 통조림 햄이나 라면도 구호품으로 보내기엔 모두 부적절합니다. 보내주시는 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보내주시는데 잘 모르니까 저희가 여기서 다시 그쪽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잘 모르겠다면 성금으로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단체를 통해 기부하면 후원금이 빼돌려질 위험도 있습니다. 현지에서 수배하고 있는 테러 조직원이 한 단체를 운영하며 구호품과 성금을 모으고 있는데 현지로 전달될 가능성이 없다는 게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의 설명입니다. 한 2016년도에 테러 구테타 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종교 단체에서 이 구테타를 시도한 걸로 지금 이미 다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고, 때문에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공식 모금 계좌나 대한적십자사와 같이 잘 알려진 기관을 통해 후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이진 21명이 오늘 밤 튀르키예로 출발합니다. 구호대 이진은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의 대장으로 외교부 2명과 보건의료팀 10명, 한국국제협력단 5명, 민간 긴급구호단체 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오늘 밤 11시 군 수송기를 이용해서 인천공항을 출발해 최대 7일 일정으로 튀르키예 아다나주에 머물게 됩니다. 구호대는 현재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향후 의료 지원과 재건 사업 등과 관련해 튀르키예 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호대 일진은 이진이 타고 간 군용기를 이용해 모레 오전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일어난 규모 2.0 이상 지진이 예년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2022년 지진 연보에서 지난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은 77회로 1999년부터 2021년 평균 70.6회보다 약 10%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지진 가운데 최대 규모는 10월 29일 충북 괴산군에서 발생한 규모 4.1 지진으로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2,5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2천여 명, 2주 전보다 4천여 명씩 적습니다.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해 6월 30일 이후 33주 만에 최소 기록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12,495명, 해외 유입은 2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17명으로 11일 연속 2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2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3,804명입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을 안정적으로 평가하며 일상회복 준비를 논의할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정기석 위원장은 자문위 13차 전체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중국발 확진자 유입 규모가 크게 감소하고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감소세를 보이며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안정적인 국내 발생과 충분한 대응 역량을 유지하는 한편 해외 새로운 변이 발생 등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를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지 시간 15일 M도창에 대해 내려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긴급위원회는 지난주 비공개 회의에서 M도창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M도창 발병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으며 백신 접종 시 면역이 얼마나 지속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 데이터가 부족한 국가들이 있다는 점 등은 M도창에 대한 경계 수위를 낮추기 어려운 요인이라고 긴급위원회는 지적했습니다. 사흘 전 영국에서는 소행성이 빛을 내며 밤하늘을 가로지르다 폭발했습니다.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이론이 현실화한 건데요. 지구를 위협할 수 있는 소행성 감시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깜깜한 밤. 어둠 사이로 빛 한 줄기가 하늘을 가로지르더니 순간 환하게 번쩍입니다. 소행성이 지구 대기권을 지나며 불타다 영국 해안 상공에서 폭발한 겁니다. 유럽 우주국 ESA가 포착한 이 소행성은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기까지 단 6시간만을 남겨놓고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이번 소행성은 크기가 약 1m로 크지 않아서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이렇게 지구와 충돌할 수 있는 경로에 놓인 소행성은 인류에 충분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보다 10년 전 러시아 첼야빈스크와 주변 카자흐스탄에서는 지름 20m의 소행성이 추락하며 약 1,000여 명이 다치고 건물 7천여 채가 부서지는 큰 피해가 났습니다.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면 작은 건 유성처럼 타버리고 말지만 큰 건 지구 생명체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나사와 유럽 우주국, 우리나라 천문연구원 등은 지구 위협 소행성에 대한 감시와 추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미 나사는 우주선을 직접 소행성에 충돌시켜 궤도를 바꾸는 다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지구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은 약 2,300개로 추정됩니다. 소행성과 해성 등 지구 위협 우주물체에 대한 정밀한 관측과 추적, 그리고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먹는 약 말고 스마트폰으로 불면증을 개선하는 디지털 치료기기가 개발돼 국내에서 처음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불면증 외에 다른 질병에 대한 디지털 치료기기도 개발되고 있어서 앞으로 더 다양한 제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잠자고 일어난 시각과 함께 누워있던 시간 중에 실질적으로 잠든 시간의 비율인 수면 효율이 표시됩니다. 불면증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만든 모바일 앱으로 매일 수면 기록을 분석해 더 나은 습관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법을 적용한 것인데 국내 3개 기관에서 6개월간 임상 시험한 결과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식약처로부터 국내 첫 디지털 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임상시험을 거쳐서 대조군과 실험군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고 실제 불면증을 치료하는 것을 입증해야만 디지털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치료기기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고 건강보험급여 체계에는 아직 편입되지 않았습니다. 불면증과 함께 치매 전 단계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와 ADHD로 유명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그리고 발달장애 등의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디지털 치료기기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개발의 속도가 붙도록 식약처는 오는 2027년까지 10가지 질병 종류에 대한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과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만든다면 이런 IMDRF와 같은 그런 의료기기 국제협의체에 우리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인정을 받는다면 우리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면증에 대한 디지털 치료기기는 우리나라 말고도 미국과 독일, 영국에서도 허가됐고 다른 질병까지 합치면 디지털 치료기기를 허가한 국가는 14개나 됩니다. 지난 2020년 35억 달러였던 디지털 치료기기 세계 시장 규모는 연평균 20%씩 성장해 2030년에는 235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정보통신 분야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디지털 치료기기가 개발되도록 지원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다른 기관에 이미 퍼진 폐암세포를 전이 능력을 갖기 전 치료 가능한 세포 상태로 되돌리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관련 기술을 국내 바이오 기업에 이전해 상용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통계청 발표 기준 2021년 국내 암 가운데 사망률 1위인 폐암. 폐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도 가능하지만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될 경우엔 생존율이 9%대로 크게 낮아집니다. 국내 연구진이 폐암세포의 성질을 바꿔 전이성 폐암을 치료 가능한 폐암세포로 되돌리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암세포는 초기에는 전이 능력이 없지만 기존 약물로 치료되지 않고 악화하면 전이 능력을 갖춰 다른 장기로 퍼집니다. 연구진은 폐암 유전자들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정립한 후 전이 상태의 폐암세포를 치료 가능한 상태로 되돌리는 핵심 유전자 3개를 찾아냈습니다. 그 네트워크에 그 전이능을 가지고 있는 폐암세포에 관련된 표현형 인자들을 대입을 하여서 그 대입한 표현형 인자들이 다시 그 전이능이 이제 제거된 세포 상태로 바뀌는 그런 유전자들의 조합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발굴한 유전자 3개를 인간 전이성 폐암세포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전이성 폐암세포가 치료 가능한 폐암세포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원 발병 장기인 폐는 물론 전이된 다른 장기의 암세포도 치료 가능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폐암세포를 사멸하는 기존 치료 방법이 아니라 암세포의 성질을 변환시켜 치료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암 과약화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지 않고 성질만을 변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세포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고 안전하게 마치 암을 당뇨나 고혈압처럼 만성질환으로서 관리하면서 우리가 건강 수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치료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연구진은 지난 2020년 대장암 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2021년엔 가장 악성인 유방암 세포를 호르몬 치료가 가능한 유방암 세포로 변환하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연구진은 관련 기술을 국내 바이오 기업에 이전하고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5년에서 6년 이내 인체 임상 시험에 진입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실내에선 GPS 신호가 잡히지 않아서 정확히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요. 건물 안에서도 오차 범위 5m 수준으로 위치를 식별하는 기술이 개발됐는데 위급 상황 때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름 13cm에 높이 3cm짜리 장비가 천장 곳곳에 보입니다. 인공위성 위치정보 시스템, GPS 신호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가짜 위성으로 의사위성이라고 부릅니다. 별도 장비나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기존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으로 실내 위치와 이동 경로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 실내에
의사위성 장치를 하나 이상 부착하시게 되면은 위치 결정용 신호를 12개 이상 받게 되어 바로 사용자의 실내 위치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5m 수준의 오차 범위로 실내에서 위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신변 보호 대상자나 강력사건 피해자 위치 파악뿐 아니라 건물 안에 불이 났을 때 빠른 탈출 경로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매몰 사고같이 신속한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도 위치 파악이 수월해진다는 겁니다. 경찰이나 소방이 구조자의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광산과 같이 좀 그 보호가 필요한 그런 지역에서는 나중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생겼을 때 그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부착하는 장치를 통해서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최소 20m 간격으로 하나씩 설치해야 하고 한 개당 가격이 200만 원 정도로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6년 국내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연구 개발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또 고비가 닥쳤습니다. 미국이 중국 투자를 막는 반도체법의 보조금 대상과 조건 등 구체적인 지침을 다음 주쯤 발표할 예정인데요. 정부와 업계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527억 달러, 우리 돈 약 68조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혜택을 받을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 등 안보 위협 국가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But these industry leaders also see America is back. The future of the chip industry is going to be made in America.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를 들여 미국 텍사스주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 앞으로 20년 동안 2천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설한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5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의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의 낸드 플래시 공장에서 전체 공급량의 40%를 생산하고 SK하이닉스는 D램 생산량의 절반을 중국 우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이 공장들의 증설이나 유지 보수 투자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신규 투자는 당연히 하지 않더라도 반도체 제조 장비라든지 그런 거 납품하는 데 있어서는 가이드라인이 지난 10월에 이미 나왔거든요. 적어도 거기까지는 우리가 기계 설비를 투자를 한다든지. 미국 상무부는 이르면 다음 주쯤 반도체법과 관련해 보조금 신청 자격과 기준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와 산업계는 미국 측에 일정 기간 대중국 투자 유예를 요청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이익은 최대화하면서 또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하고요. 그럴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큰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희망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은 중국과 패권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반도체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 반도체 산업이 또다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친환경 시대를 맞아 이제는 엔진 없이 달리는 전기차를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연료를 주입해 달릴 수 있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기차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배터리 충전은 전기차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이러한 숙제를 해결해줄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V2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